절대 60세 넘으셨으면 검은 콩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콩팥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어왔던 검은 콩이 60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보약이었는데 나이가 들면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가 칼륨과 인수치 조절에 실패하면 신장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될 확률이 2.7배나 높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 둘째, 우리 콩팥이 6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충격적인 현실. 셋째,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되살리는 검은콩 해독법. 넷째, 콩팥을 10배 더 건강하게 만드는 황금 섭취 타이밍. 다섯째, 식초콩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폭발하는 2가지 짝꿍 음식. 우리 60대 이후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내 건강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건강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콩팥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6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용한 낡은 커피, 거름종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새 거름종이는 그 어떤 찌꺼기도 완벽하게 걸러내고 맑은 물만 내려보냅니다. 하지만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쉼 없이 피를 걸러낸 여러분의 콩팥 사구체라는 거름종이는 이제 얇아질 대로 얇아져서 바스라지기 직전이고 여기저기 미세한 구멍이 뚫려 헐거워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늙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 콩팥도 그렇게 늙고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73%가 이미 콩팥 기능이 정상의 87% 이하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72%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최근 들어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거나 밤마다 관절이 쑤시고 뼈가 아픈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거나 자다가 2-3번씩 화장실에 가시나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이것은 콩팥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믿었던 검은 콩의 배신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 검은 콩 속에 가득 들어있는 칼륨과 인 성분은 활력을 주는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낡고 구멍난 거름종이를 가진 60세 이후의 우리 몸에서 이 성분들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 속에 그대로 쌓이는 거대하고 거친 모래알과 같습니다. 콩팥이 미처 걸러내지 못해 피 속에 둥둥 떠다니는 인 성분은 가장 먼저 우리 몸의 가려움증이라는 고통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피부 겉면이 아니라 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바로 콩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비명소리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배출되지 못한 인 성분이 뼈 속에 있는 칼슘을 억지로 빼내간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었던 검은 콩 때문에 오히려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혈관벽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유연하던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즉,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그 한 숟가락의 검은 콩이 낡은 콩팥 거름종이를 통과하지 못해 스스로의 뼈를 녹이고 혈관을 막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최악의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8살 김순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퇴직 간호사셨고 손주가 둘 있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들 등교시키고 집 앞 공원을 산책하시는 것이 낙이셨던 분입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 뼈가 부러질까봐 항상 걱정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검은 콩의 단백질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뼈가 강철처럼 튼튼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검은 콩을 우유에 갈아 드셨습니다. 비린내 없애려고 꿀까지 한 숟가락 넣어서요. 정확히 5개월 17일이 지났을 때 새벽 2시에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마주한 김 여사님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비명을 지르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콩팥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듯한 돌덩어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그 고소한 우유와 검은 콩이 뱃속에서 서로 엉겨붙어 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범인은 검은 콩 껍질 속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피틴산은 본래 콩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든 물질인데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아주 고약한 짓을 합니다. 바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서로 꽉 껴안아 버리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영양연구팀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을 불용성 침전물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물에도 녹지 않고 피로도 흡수되지 않는 딱딱한 찌꺼기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김 여사님이 뼈에 좋으라고 마신 우유 속의 칼슘은 뼈로 가지 못하고 콩의 피틴산과 결합해 거대한 쓰레기 덩어리가 되어 콩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젊은 콩팥이라면 이 찌꺼기를 소변으로 밀어낼 힘이 있었겠지만 60년을 쓴 김 여사님의 낡은 콩팥 거름종이는 이 거대한 돌가루들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결국 콩팥 내부에 차곡차곡 쌓아두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뾰족한 돌이 되어 연약한 콩팥 조직을 찢어발기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뼈 건강 챙기려고 마신 그 한 잔의 검은 콩 우유가 사실은 내 몸속에서 돌을 키우는 시멘트 반죽이었던 셈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뼈야 튼튼해져라 하고 기도하며 검은 콩에 우유를 부어 믹서기를 돌리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콩팥에 돌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천만다행으로 이 끔찍한 고통을 피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 이제 우유보다 더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이자 당뇨병 환자의 콩팥을 설탕물에 절여버리는 두 번째 범인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우유를 넣은 검은 콩 라떼가 콩팥돌을 만드는 시멘트였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두 번째 음식은 여러분의 혈관을 끈적끈적한 엿가락처럼 만들어 콩팥을 질식시키는 훨씬 더 흔하고 위험한 범인입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아마 10집 중 9집에는 반드시 이 반찬이 들어있을 겁니다. 바로 짭조름하고 달콤해서 입맛 없을 때 물에 밥 말아 먹기 딱 좋은 국민 반찬인 콩자반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쌀밥이 혈당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밥을 줄이는 대신 몸에 좋다는 콩자반을 듬뿍 떠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은 단백질이고 밭에서 나는 소고기니까 당뇨에도 좋고 콩팥에도 무조건 좋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착각인지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2살 이영호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낱낱이 밝혀드려야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퇴직 교사셨고 11년째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철저한 식단 관리 덕분에 합병증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경산까지 걸어가셔서 친구분들과 바둑을 두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에서 검은 콩이 혈관 청소부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부터 식탁 위에 항상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콩자반을 올려두고 몇 끼 밥숟가락으로 퍼서 드셨습니다.
설탕과 물엿을 듬뿍 넣고 오랜 시간 졸여서 만든 콩자반은 달콤하고 쫀득해서 입맛을 돋우기에 그만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검은 콩을 먹고 있으니 내 혈관은 점점 더 깨끗해질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콩자반을 즐겨 드신 정확히 94일 만에 이 선생님의 몸에 무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침침해서 앞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고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손가락으로 누르면 살이 다시 튀어 올라오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겁이 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 담당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콩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콩팥을 덮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선생님의 콩팥을 망가뜨린 것은 검은 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콩자반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설탕과 물엿, 그리고 그것을 고온에서 오랫동안 조리는 조리법이 문제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풍부한 콩과 당분이 풍부한 설탕이 만나 높은 온도에서 가열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혈관을 녹슬게 하고 찌들게 만드는 독성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콩자반을 만들 때 콩이 반짝반짝 빛나고 끈적끈적해질 때까지 조리지 않습니까? 그 반짝이는 윤기가 사실은 콩의 영양분이 아니라 콩 단백질이 설탕과 엉겨붙어 타버린 독소 코팅막인 것입니다. 이 끈적한 독소가 몸속에 들어오면 혈액을 끈적끈적한 엿가락처럼 만들어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하고 약한 혈관 뭉치인 콩팥 사구체에 달라붙게 됩니다. 가뜩이나 당뇨 때문에 약해져 있는 이 선생님의 콩팥 혈관에 이 끈적한 독소들이 들러붙어 숨구멍을 막아버리니 콩팥은 숨을 쉬지 못하고 결국 질식해서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콩팥이 걸러주지 못하니 독소가 눈으로 가서 시력을 떨어뜨리고 다리로 내려가 퉁퉁 붓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도둑이라며 맛있게 드셨던 그 윤기 나는 콩자반이 사실은 내 콩팥의 숨통을 조이는 달콤한 올감이었던 셈입니다. 콩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콩을 설탕 범벅으로 만들어 튀기듯이 졸여 먹는 그 조리법은 60대 이상의 콩팥에는 명백한 유죄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콩자반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만약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서로 쩍쩍 달라붙을 정도로 끈적하고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인다면 그것은 반찬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막는 접착제 덩어리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제발 그 접착제를 입에 넣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에이, 설마 콩 좀 달게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는 단맛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콩자반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혀끝에 느껴지는 그 잠깐의 달콤한 맛이 여러분의 두 눈보다 더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당장 썩어 들어갈지 모르는 여러분의 두 다리보다 설탕에 절인 콩자반이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콩팥이 망가져서 평생 투석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한다 해도 그 단맛을 포기 못 하시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분들까지 억지로 붙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잠깐의 단맛보다는 내 두 다리로 걷는 건강한 삶을 선택하시겠다면 그리고 콩팥을 살리는 진짜 검은콩 섭취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리라 믿고 마지막 세 번째 범인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것은 요리할 필요도 없이 간편해서 좋다고 드시지만 사실은 콩팥을 날 것 그대로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콩자반이 달콤한 유혹으로 콩팥을 병들게 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범인은 건강을 챙기려는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경우입니다.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마실 수 있고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속설 때문에 검은 콩을 생으로 갈아서 가루로 드시거나 비린내만 살짝 날아가게 볶아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생콩가루가 효소가 살아있어 몸에 더 좋다는 소문을 믿고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물에 타드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65살 박정숙 대표님의 사례를 통해 뼈저리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박 대표님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시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식사할 시간조차 아까웠던 분이라 지인의 추천으로 생검은 콩 가루를 대량으로 구매해 매일 아침 우유나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익히지 않아야 콩의 생명력이 그대로 몸에 들어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가 잦았지만 박 대표님은 이것을 몸속에 나쁜 독소가 빠져나가는 명현현상이라고 착각하고 오히려 섭취량을 더 늘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63일이 지나지 않아 박 대표님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 올랐고 소변은 거품으로 뒤덮여 변기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실려왔을 때 박 대표님의 콩팥은 이미 심각한 염증 반응으로 붉게 부어오른 상태였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신사구체 신염이었습니다. 도대체 몸에 좋다는 콩이 왜 콩팥을 공격했을까요? 범인은 바로 콩이 덜 익었을 때 남아있는 렉틴이라는 독성 단백질 때문입니다. 식물인 콩은 곤충이나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껍질과 알맹이에 렉틴이라는 강력한 살충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건강한 젊은 사람이 렉틴을 먹으면 가벼운 배탈로 끝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고 콩팥 기능이 약해진 60세 이상이 렉틴을 생으로 섭취하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독성 물질은 위장 점막을 뚫고 혈액 속으로 침투해 피를 젤리처럼 끈적하게 응고시키고 온몸의 혈관에 불을 지르듯 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국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야 할 박 대표님의 콩팥 사구체는 렉틴이 일으킨 염증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기능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효소라고 믿고 마셨던 그 한 잔의 생콩 가루물이 사실은 천연 살충제를 들이킨 것과 다름없었다는 뜻입니다. 콩은 반드시 불과 물로 다스려야 하는 식재료입니다. 푹 삶거나 속까지 완전히 익을 정도로 충분히 볶지 않으면 콩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설익은 콩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찬장에 생콩가루가 있다면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시거나 반드시 떡을 찔 때 고물로만 사용해 푹 쪄서 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콩팥에 돌을 만드는 우유. 둘째, 혈관을 막는 설탕 범벅 콩자반. 셋째, 염증을 일으키는 설익은 콩가루. 이 3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검은 콩이 무섭다고 해서 아예 식탁에서 치워버려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드린 이유는 검은 콩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검은 콩을 다루는 여러분의 손길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2가지 해독 조리법만 지키시면 검은 콩은 더 이상 콩팥을 공격하는 독이 아니라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이 방법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강력하니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검은 콩에게 12시간 동안 냉수 마사지를 시켜주십시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칼륨과 인 그리고 껍질에 붙은 피틴산은 다행히도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하기 전날 밤에 검은 콩을 찬물에 푹 담가 최소 12시간 이상 불려주십시오. 이때 콩이 물을 빨아들이면서 자신 속에 숨겨둔 독소를 물 밖으로 뱉어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콩을 불린 그 시커먼 물은 절대 드시지 말고 과감하게 하수구에 버리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물은 영양 덩어리가 아니라 콩이 뱉어낸 독소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아깝다고 그물로 밥을 짓는 것은 콩팥에 농축된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냄비 뚜껑을 열고 거품을 걷어내며 삶으십시오. 불린 콩을 삶을 때 뚜껑을 닫으면 렉틴과 사포닌 성분이 냄비 안에 갇혀버립니다. 반드시 뚜껑을 활짝 열고 팔팔 끓이면서 물 위로 떠오르는 하얀 거품을 숟가락으로 부지런히 걷어내십시오. 그 하얀 거품이 바로 여러분의 배를 아프게 하고 콩팥을 붓게 만들었던 불순물입니다.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17분 이상 충분히 끓여서 콩이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부드럽게 으깨질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콩팥이 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 주지만 부엌에서 병을 막는 이런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조리법은 어디서도 듣기 힘드셨을 겁니다. 자, 이제 독소를 완전히 뺀 검은 콩이 준비되었습니다. 독소를 뺀 검은 콩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그 콩에 생명을 불어넣어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식재료를 만날 차례입니다. 콩자반의 설탕 대신, 콩국수의 소금 대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검은 콩의 영원한 단짝은 바로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이 조합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73살 최동현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평생 택시기사로 일하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신 분입니다. 허리 통증을 달고 사셨지만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병원 갈 시간도 아까웠다고 하셨습니다. 최 선생님이 처음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콩팥 기능은 투석 직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팔에 혈관을 잇는 수술을 하자고 권유한 상태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최 선생님은 내 몸에 기계가 연결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료실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죽어도 자식들한테 패 끼치기 싫습니다. 투석하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와야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저 때문에 일도 못하고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하잖아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건 못합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분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고 마지막 처방으로 약과 함께 식초콩이라는 음식을 권해드렸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삶은 검은 콩을 유리병에 담고 콩이 잠길 정도로 천연 식초를 부은 뒤 일주일간 숙성시켜 드시게 한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며 식초콩을 드시기 시작한 지 정확히 97일 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변기를 가득 채우던 거품이 사라지고 붉게 충혈되었던 콩팥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선생님은 결국 투석 수술을 취소하고 지금도 2발로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십니다. 손주들과 북한산도 함께 오르셨다고 합니다. 진료실에 오실 때마다 선생님 덕분에 손주 얼굴 보면서 삽니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도대체 시큼한 식초가 어떻게 망가진 콩팥을 구해낸 걸까요? 비밀은 바로 식초가 가진 소화 보조제의 역할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 콩의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은 장 속에서 부패하여 암모니아라는 독가스를 뿜어내고 이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어 콩팥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위산을 도와 콩을 완벽하게 분해해주니 독소가 생길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콩팥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식초가 사전에 깨끗이 치워준 셈입니다. 또한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콩팥 혈관이 설탕물에 절여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까지 합니다. 최 선생님에게 식초콩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콩팥을 대신해 일을 해주는 제2의 콩팥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당장 식초와 콩을 사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식초콩이라도 섭취하는 타이밍이 틀리면 오히려 위장에 구멍을 내고 속쓰림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콩팥을 살리려다 위장을 망치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은 눈 뜨자마자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고 아침 공복에 식초콩을 한 숟가락 드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아침 공복 섭취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위장 점막이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빈속에 강한 산성인 식초가 들어가면 얇아진 위벽을 헐게 만들고 속쓰림을 유발하여 하루 종일 속이 쓰리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위장이 아프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콩팥에 독소가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저녁은 어떨까요?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소화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식품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저녁이나 잠들기 직전에 드시면 자는 동안에도 위장은 콩을 소화시키느라 쉬지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배에 가스가 차서 더부룩해지며 무엇보다 콩팥이 쉬어야 할 밤 시간에 소변을 만들어내느라 자다가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야간뇨의 주범이 됩니다. 콩팥을 지키려다 꿀잠을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점심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하고 위산 분비도 가장 왕성한 시간인 점심 식사 도중에 드시는 것이 100점 만점의 정답입니다. 점심 때 드시는 밥과 반찬에 식초콩 한 숟가락을 곁들여 드십시오. 이때 들어온 식초콩은 점심 식사로 들어온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고 오후 활동 에너지로 쓰이게 도와주며 콩팥에 가해지는 혈당 충격을 최소화해 줍니다. 또한 낮 동안 충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밤에 속이 편안하고 콩팥도 푹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몸의 생체 시계에 맞춘 가장 지혜롭고 과학적인 섭취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초콩 옆에 반드시 함께 놓아야 할 두 가지 보물 같은 짝꿍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검은 콩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콩팥을 살리는 효과를 10배 아니 100배까지 끌어올리는 천생연분입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는 다시마입니다.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갑자기 웬 다시마냐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검은 콩 껍질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고마운 물질이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요오드라는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콩이 좋다고 해서 콩만 주구장창 드시다가는 콩팥은 좋아질지 몰라도 요오드 결핍으로 인해 갑상선이 붓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또 다른 병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요오드의 제왕인 다시마를 함께 드시면 콩이 뺏어가는 요오드를 완벽하게 다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콩과 다시마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존재입니다. 식초콩을 드실 때 다시마 쌈을 곁들이시거나 밥을 지을 때 다시마 조각을 넣어 다시마 밥을 해 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콩팥과 갑상선을 동시에 지키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짝꿍은 회춘의 묘약이라 불리는 검은깨입니다. 검은 콩에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지만 노화를 막아주는 비타민 E와 필수 지방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반면에 검은깨는 비타민 E와 레시틴이 그 어떤 식품보다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검은 콩과 검은깨가 만나면 콩팥 혈관의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 콩팥 혈관이 녹슬지 않도록 코팅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옛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콩과 깨를 함께 먹으면 늙지 않고 머리카락이 다시 검어지며 기력이 샘솟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초콩 위에 검은 깨를 솔솔 뿌려서 드셔보십시오. 고소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콩팥 세포를 더 젊게 되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검은 콩과 식초, 그리고 다시마와 검은 깨, 이 네 가지의 조합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 의학이 만난 가장 완벽한 식단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검은 콩이라는 작은 식재료 하나가 어떻게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고 또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는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검은 콩과 우유를 함께 갈아 마시면 콩팥에 돌이 생깁니다. 피틴산과 칼슘이 만나 불용성 침전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탕과 물엿으로 졸인 콩자반은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소를 만들어 콩팥 혈관을 막습니다. 셋째, 설익은 생콩가루는 렉틴이라는 살충 성분이 남아있어 콩팥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넷째, 검은 콩은 반드시 12시간 이상 물에 불리고 뚜껑을 열고 17분 이상 삶아 독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다섯째, 삶은 검은 콩을 식초에 일주일간 숙성시켜 점심때 드시면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 됩니다. 여섯째, 식초콩과 함께 다시마와 검은 깨를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이 쉬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고장나면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 되지만 60년을 버텨온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은 고장나면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콩팥이 73% 이상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투석기계 앞에 눕게 될 때 그때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병원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다녀야 하는 자식들의 눈물이고 병수발을 들며 가슴 아파할 평생의 반려자의 고통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내 2다리로 당당하게 걷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밥상을 바꿔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그 운명을 바꿀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식탁 위에서 우유와 설탕을 치우고 식초콩을 담그십시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을 병실이 아닌 사랑하는 손주들이 뛰어노는 곁에 앉아있게 해줄 것입니다. 콩팥은 침묵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에는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배운 이 작은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